이번 시간에는 2022 6월 고2 학평 26에서 30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이제 독서를 읽을 때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실전이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밑줄 긋거나 밑줄이 그어져 있거나 혹은 문제를 먼저 봐서 어떤 것이 응용 문제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지문을 읽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고요. 우리가 지문을 읽을 때 한 문단, 두 문단 읽어 내려가면서 문단과 문단 간의 연계성이 뭔지도 파악하면서 읽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전체 다를 읽었을 때 전체 구조, 전체 흐름이 어떤지도 파악하면서 읽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시험 상황인데 한 문단, 두 문단 정도 읽었을 때 내용이 너무 복잡한 것 같아 라고 느껴질 땐 바로 그 읽은 것만으로 해결할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다음 문단을 읽는 게 좀 더 확실한 방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문, 사회지문 심리치료가 키워드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1문단. 심리치료는 심리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심리치료는 마음의 불편함을 해결하는 치료지라고 얘기하고 있네요. 이에 대부분의 심리치료는 상처, 결핍, 장애 등의 신경증에 초점을 맞추고 이들이 제거되어 고통에서 벗어난 일상을 지향한다.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지향하죠. 그런데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은 삶의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며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니까 프랭클린은 일반적인 심리치료와는 다른 관점을 보여. 자, 일반적 심리치료는 마음의 고통을 제거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빅터 프랭클린은 삶의 고통은 누구나 갖고 있는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이다. 그러니까 고통도 삶의 일부로 받아들여라 라고 얘기하는 게 차이점이네요. 그러므로 심리치료는 고통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견뎌내는 힘을 길러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주장한대요. 프랭클은 현대인이 자신의 존재가 목적도 없고 이유도 없다고 느끼는 감정, 즉 실존적 감정을 겪고 있다고 본대요. 이것이 바로 프랭클이 본 현대인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존재의 본질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했대요. 고통은 당연한 것인데 인간은 실존적 공허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인간 존재의 본질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갖고 해답을 찾고자 했대요. 그는 프로이트와 아들러로 대표되는 기존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라고 1문단을 마무리했으므로 2문단에서 뭐가 나올 거예요? 바로 프로이트 그리고 아들러의 심리학이 빅터 프랭클과 어떻게 다른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이어지겠네요. 자, 그러면 이 문단 볼게요. 프로이트의 심리학은 인간이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랭클린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프로이트는 인간이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을 겪는 원인을 밝히는 데 주력하였다. 그 결과 그는 프로이트죠.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원인으로 지목하였다. 심리적 고통의 원인은 뭐라고요? 원초적 욕구래요. 뭔가 욕구가 있는데 충족되지 않는다는 거죠. 프로이트에 따르면 인간은 성적 본능, 공격성 등과 같은 쾌락 의지를 원초적 욕구로 갖고 있는데 어린 시절에 이러한 쾌락 의지가 좌절되어 무의식 속에 억압되어 있다가 신경증을 유발한대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라고 보았다.
자,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요. 프로이트는 인간이 고통스러운 이유는 원초적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어린 시절에 좌절되어, 즉 어린 시절에 이 원초적 욕구가 발현되지 못해서 신경증을 유발한다고 보았대요. 그런데 이런 프로이트의 생각은 문제가 있네요. 어떤 문제가 있다고 말해요. 사람의 행동, 사상, 정서를 결정하는 원인을 오직 쾌락 의지로만 본 것이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따라서 그의 심리 추론은 잠재된 무의식 속 성적 본능, 공격성 등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보았대요. 왜? 고통의 원인이 어린 시절 원초적 욕구를 억압당했으니까 그 어린 시절이 무의식 속에서 잠재되어 있으므로 그것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라고 말한 거네요. 그럼 3문단 볼게요. 플랭클린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네요. 그런데 프랭클린은 프로이트의 한계를 지적하긴 했지만 영향을 받은 것도 있어요. 그것이 뭐라고요?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심리학의 문제로 가져온 것은 긍정하나 인간을 단순히 본능이나 공격성 등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 파악했다는 점, 즉 이 문단에 나온 말로 바꾸면 원초적 욕구만을 추구하는 존재로만 보았다는 것은 비판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플랭클린이. 자, 플랭클린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해요. 그러면서도 인간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 동의한다는 것은 이 문단에 프로이트가 인간의 무의식을 발견하고 그 중요성을 주목했다는 점에서 프랭클린은 영향을 받았다라고 한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한 말을 반복한 거고요. 그러면서도 인간의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서 그러니까 인간은 본능과 충동이 있어. 하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선 영적 존재인 것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게 프랭클이죠. 그래서 이에 인간의 무의식 속에는 본능과 충동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다 중요한 것을 넘어서 책임감, 양심이 감추어져 있다고 봤는데요. 그럼 이 말도 위에서 똑같은 말로 반복했죠. 그것이 뭐라고요? 영적 존재라고요. 인간은 영적 존재인 것이 뭐라고요? 책임감과 양심 등이 있다는 게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같은 의미죠. 프랭클은 이를 영적 무의식이라고 설명하고 명명하고 현대인의 심리적 고통과 부적응은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자, 그럼 우리가 3문단까지 읽었으니까 정리를 하면서 갑시다. 자, 심리치료란 인간의 심리적 고통을 벗어나게 하는 치료이다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지만 프랭클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인간의 고통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보았죠. 왜냐하면 현대인은 누구나 실존적 공허감을 겪고 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제거할 수는 없고 그 고통을 견뎌내는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말했으면서 인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규명하고자 했대요. 그러면서 기존의 프로이트의 심리학, 기존의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면서 자신의 이론을 펼쳤다라고 했으니까 이 문단, 3문단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프로이트의 심리학을 프랭클이 어떤 점에서 비판했는지 주목해 봐야 될 거예요. 그리고 아들러의 심리학을 어떤 점에서 비판했는지 봐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문단에서 프로이트는 인간이 불안정하고 심리적 고통, 부적응을 겪는 이유를 뭐에서 봤어요? 어릴 적에 억압된 원초적 욕구로 봤죠. 따라서 해결책은 뭐예요? 그 무의식 속에 내재된 원초적 욕구를 의식 속으로 끌어오는 것을 해결책으로 봤죠. 하지만 플랭크린은 프로이트가 인간을 단순히 원초적 욕구를 추구하는 존재로 본 것을 지적하면서 인간은 당연히 본능과 충동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책임감과 양심 등을 실현할 수 있는 영적 존재라고 보았어요. 따라서 프랭클은 현대인의 이 고통, 심적 고통은 영적 존재로서 인간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니까 그 심적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뭐라고 해야 돼요? 인간의 본질을 회복하는 게 이 심리, 인간의 고통을 치료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거예요. 자, 그러면 4문단에서는 아들러의 심리학에서 본 인간의 고통과 해결책, 그 고통을 벗어나기 위한 해결책. 그 다음에 5문단에서는 또 뭐가 나올 거예요? 플랭클린이 아들린의 심리학의 문제점. 을 지적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똑같은 진행 방식으로 이야기가 펼쳐지겠죠. 그럼 4문단 봅시다. 아들러의 심리학은 프랭클이 자유와 책임을 인간 존재의 본질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플랭클은 인간은 본능을 넘어선 영적 존재다라고 말했죠. 그와 결이 같네요. 자유와 책임을 가진 인간 존재의 존재로 파악하는 밑거름이 되도록 영향을 준 것이 바로 아들러의 심리학이래요. 그런데 아들러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타인보다 우월하고 싶은 권력 의지로 보았대요. 인간의 원초적 욕구를 권력 의지로 보았대요. 자, 그런데 인간의 타고난 기질적 불안전성 때문에 우월성에 대한 추구는 자동적으로 열등감을 발생시키고 그 결과 인간은 누구나 열등감을 갖게 되었대요. 이에 인간은 열등감을 극복하고 권력 의지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데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행동을 선택하느냐 는 개인의 자유이다. 이 과정에서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되면 신경증이 발생한다. 즉 심리적 고통이 온다. 위에 있는 말과 바꾸면 따라서 그의 심리, 즉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자신의 삶에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부적절한 동기와 행동을 변화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대요. 자, 그러면 아들러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을 뭐라고 봤대요? 열등감이라고 봤대요. 그러면 그 열등감을 갖게 된 원인은 뭐예요? 인간은 누구나 원초적으로 권력 의지가 있는데 이 권력 의지 때문에 열등감이 발생했고 이 열등감이 심리적 고통을 유발했대요. 따라서 해결책은 열등감을 제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열등감은 어떨 때 신경증, 즉 고통을 유발한대요. 삶의 목적을 부적절하게 설정할 때 혹은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될 때 따라서 해결책은 삶의 목적을 적절하게 적응적 행동을 하면 해결되겠네요. 따라서 그 방법은 자신의 삶의 책임감을 가지고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고 부적절한 행동은 변화시키면 마음의 고통, 심리 고통에서 탈출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이에 대한 이 아들러에 대한 플랭클린은 뭐라고 또 비판할까? 한번 봅시다. 플랭클은
프랭클은 아들러가 인간을 자기 결정권과 자유의지를 지닌 존재로 보았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해요. 하지만 원초적 욕구를 인간 행동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로 보는 한계가 있대요. 이때 원초적 욕구는 뭐였죠? 권력의지였죠. 아들러는 원초적 욕구를 권력의지로 봤어요. 자, 프랭크는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는 해요. 긍정은 하지만 원초적 욕구, 즉 아들러가 말한 권력의지, 프로이트가 말한 쾌락의지는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은 뭐라고 말했죠? 아까는 영적 존재라고 말했으니까 비슷한 얘기를 하겠죠. 이처럼 프로이트와 아들러의 심리학을 비판적으로 수용한 프랭클은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 맞죠? 자유의지를 지닌 영적 존재로서의 인간의 본질을 파악했다. 그는 실존적 공허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일문단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현대인이 고통받는 이유는 실존적 공허감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므로 이 실존적 공허감, 즉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심리치료는 뭐다? 의미치료이다 라고 얘기하네요. 의미치료는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이 책임감은 프로이트를 비판할 때도 나왔던 말이네요.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 삶의 목적을 찾는 것은 아들린의 해결책과 부합하는 내용이네요. 계속 이렇게 비교를 해가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로 해석했대요. 자, 그럼 마지막 문단도 이어서 읽어볼게요. 프랭클은 삶의 의미를 찾는 사람은 더 이상 상황에 의해 결정되는 존재가 아니라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냐 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 즉 자유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대요. 아무리 부정적이고 나아질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고통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그에게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간이 주어진 상황과 조건들에 맞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다고 본 점은 프랭클 심리학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하겠다. 그래서 이 글 전체는 프랭클 심리학을 프로이트의 심리학, 아들러의 심리학과 비교하면서 대조하면서 내용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문제화 될 수 있는 것은 이 세 심리학자를 비교하는 게 문제화 되겠죠. 자, 그럼 우리가 이 문제부터 풀어보도록 합시다. 기억에 밑줄 그어져 있는데요. 기억에서 뭐라고 했냐면, 프랭클은 인간이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원초적 욕구가 인간의 본질이 될 수 없고, 인간의 본질은 뭐다? 영적 존재라는 거죠. 라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프로이트와 아들러를 비교해가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대한 문제는 문제 8번에 나왔습니다. 문제 8번 기억의 이유, 즉 프랭클이 인간의 본질을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존재로만 보면 안 되고 영적 존재로 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묻는 거죠. 자, 그럼 1번 판단해 봅시다. 인간의 고통은 원초적 욕구에 따라 행동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것 아니라고요. 이건 누구의 입장인가요? 프로이트. 그 다음 2번 원초적 욕구로는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를 파악할 수 없죠. 인간이 존재하는 목적과 이유는 뭐라고 했죠? 5문단 마지막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인생에 긍정적이고 가치 있는 의미를 부여하여 삶의 목적을 찾는 것. 다시 말하면 가치 있는 일을 찾는 것.
이 바로 인간의 목적이라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제 3번. 심리학자에 따라 원초적 욕구가 무엇인지 다르게 보았기 때문에 아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를 원초적 욕구로 봐야 하는 이유는 아닐 거예요. 4번. 인간은 원초적 욕구를 극복하고자 끊임없이 노력하기 때문에 원초적 존재로 보아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죠. 5번. 원초적 욕구가 인간에게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더더욱 아니네요. 자, 이 지문을 전체적으로 읽어보니 뭐에 중요점을 두고 우리가 읽어야 했나요? 새 심리학자의 관점을 비교하는 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어요. 자,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읽으실 때 1문단에서 벌써 화두를 제시해 줬잖아요. 그러면 읽으면서 표시를 해둬야 되는 거야. 프로이트는 인간의 고통이 어디서 오는지 따라서 해결책은 뭔지, 그 다음에 아들러는 그죠? 고통이 뭔지 해결책은 뭔지 이에 대해서 프랭클은 이 둘의 입장을 뭐라고 비판하는지 표시해가면서 읽었어야 됐죠. 왜냐하면 1문단에서 화두를 제시했으니까요. 자, 그럼 이를 바탕으로 문제 풀어봅니다. 적절한 걸 골라보라고 했어요. 1번 중심 화제의 특징을 다른 이론들과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중심 화제는 심리치료였고 특징을 이론들과 비교한 게 아니고 다른 심리학자들과 비교했죠. 2번 중심 화제의 개념을 정의하고 개념을 정의하는 건 1, 2문단에 나올 텐데 개념 정의는 없어서 틀린 말이고요. 3번 중심 화제의 문제점과 해결 방안. 자, 문제점 안 나왔어요. 단지 중심 화제, 즉 심리치료의 문제점은 나오지 않았고 심리학자 프랭클이 아들러와 프로이트의 심리학의 문제점을 다룬 건 맞습니다. 그래서 얘는 틀린 말. 4번 중심 화제의 변화 과정이 없었고요. 중심 화제의 등장 배경도 없었어요. 그럼 다 틀리네요. 그러면 가장 비슷한 게 바로 1번으로 다시 돌아가 봐요. 중심 화제의 특징, 중심 화제는 심리치료였고 심리치료의 특징을 각 심리학자로 본다면 다른 중심이 되는 인물은 누구죠? 프랭클이죠. 다른 이론들을 펼친 프로이트와 아들러 들이 펼친 심리학의 관계 속에서 설명하고 있다. 그러면 맞는 말이 되죠. 그 다음 7번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요. 자, 그러면 내용파 아는 것은 1번 봅시다.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이 성적 본능이나 공격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았다. 맞네요. 프로이트는 사람의 행동 정서는 오직 쾌락 의지가 원인이 된 결과라고 보았죠. 그래서 맞는 말. 선지 2번. 아들러는 열등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고 했죠. 맞고요. 그 자체는 신경증이 아니라고 보았죠. 그런데 신경증이 발생하는 원인은 부적절한 삶의 목적을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선택하게 될 때 신경증이 발생하게 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 선지 3번. 아들러는 열등감으로 인해 타인보다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고 보았나요?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가 생기는 원인은 인간은 타고나기를 불완전성을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은 욕구, 즉 권력 의지가 생긴다고 봤죠. 따라서 불완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월해지고 싶은 권력 의지를 추구한다고 보았습니다. 4번. 프랭클은 인간을 본능과 충동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 존재로 보았죠. 5번. 프랭클은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소재라고 보았죠. 3문단에서
프로이트의 이론에 동의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프로이트는 무의식이 인간의 본질을 규명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고요. 그러므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8번 아까 했고요. 9번을 한번 볼까요? 사례 적용해 보기. 프랭클의 관점에서 적절한 것 보기 한번 봅시다. 아우슈비츠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 유대인 수용자들이 보인 태도는 다양했다.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거나 독가스실로 끌려가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이 있었어. 그러면 프랭클의 관점을 볼 때 이렇게 긍정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은 마지막 문단에서 말하기를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들이고 그것은 선택이 있다고 말했어요. 자, 그러면 적절한 것을 골라봅시다. 선지 1번 극한 상황에 처한 수용자들을 통해 고통은 인간 실존의 일반적 구성 요소라고 말했죠. 1문단에서요. 틀린 말. 2번 독가스실에 끌려가면서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고요. 선지 3번 아픈 몸으로 노약자를 보살펴주는 사람은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긍정적인 살 아니죠. 고통은 당연히 있는 것이라고 보았으니까 여기 틀렸고요. 긍정적인 삶의 의미를 찾는 건 맞네요. 선지 4번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여 자포자기하는 사람은 삶에 대한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자유롭고자 no. 자,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면 악조건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저항해야 되는 거죠. 5번 수용자들이 보인 다양한 반응을 통해 힘겨운 상황 속에서도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는 것은 개인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5문단에서 말했으므로 맞는 말. 10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또 사례에 적용하는 문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A는 형과 비교당하여 어린 시절을 보냈다. 형은 건강하고 활달한 모범생이었으나 A는 병치레로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이후 신체적 병은 나아졌지만 A는 여전히 자신이 무가치한 존재라는 생각에 괴로워하며 매사 자신감이 없었다. A가 지금 심리적 고통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럼 1번 볼게요.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의 어린 시절에 주목하여 당시 억압된 쾌락 의지가 있다고 전제한다. 맞죠? 자, 프랭클린은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잠재된 어린 시절에 억압된 욕구 때문이라고 했죠. 그래서 해결책은 그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했으므로 맞는 말이 될 거고요. 선지 2번. 프로이트의 심리치료는 A가 겪는 괴로움의 원인을 의식의 영역으로 끌어오는 것을 통해 이루어진다. 맞네요. 다음 선지 3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올바른 목적을 설정하여 자신감 없는 행동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전제한다. 맞죠? 아들러는 심리적 고통의 원인이 뭐라고 그랬죠?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하거나 부적응적 행동을 할 때 라고 했으므로 그에 대한 해결책은 올바른 삶의 목적 설정, 올바른 태도 혹은 적응적 행동을 하면 해결되는 거죠. 선지 4번. 아들러의 심리치료는 A가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이 권력의지가 좌절된 원인임을 밝혔나요? 아니요. 자, 학교에 제대로 다니지 못했던 것은 병치레 때문이죠. 이 병치레로 인해서 아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삶의 목적을 잘못 설정한 거예요. 자, 권력의지가 좌절되었다는 것은 그에 대한 원인은 뭐라고 그랬죠? 인간은 누구나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라고 했으므로 얘는 틀린 말이 될 거예요.
5번. 프랭클의 심리치료는 A가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는 실존적 공허함. 일문단에서 말했죠. 그것이 고통의 원인이므로 그것을 벗어나려면 인간은 누구나 심리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나 그에 굴복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대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생의 의미를 부여하면 되겠네요. 자, 오늘은 프랭클의 심리치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사회지문 품종보호권에 대해서 을 통해서 다시 만납시다. 수고하셨습니다.